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우입니다.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추위가 마지막 추위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2월 말이니까 내일 모레면 3월이 될 텐데 언제 또 봄을 조롱하듯이 추위가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서 추위가 한 번씩 해코지 하는 것을 보면요, 인간의 습성이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샘에서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마당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죠. 자연의 좋은 습성만 받아서 살아간다면 아마 성인 소리를 듣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자연에서 본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이 자연에서 본받아야 할 것들만 소재로 수필을 쓴다면 아주 훌륭한 수필집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우리 송명화 수필가님은 잘 쓸 것 같은데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명화 수필가님은 해드림 출판사 저자인데요. 며칠 전 송명화 수필가님이 뜬금없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강의를 봤다고 하면서 제가 쑥스러울 만큼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를 격려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처음 받아본 격려였고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잠깐 송명화 수필가님 소개를 좀 하자면요. 제가 2006년도에 항공대학교 안에 있던 모 출판사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곳 출판사에서 첫 수필집 에세 햇살 위를 걷다를 출간하면서 송명화 수필가님과 인연이 되었죠.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동안 우리가 나이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첫 수필집 출간을 한 다음에 2007년인가요? 송명화 수필가는 권대근 교수님하고 수필 전문직 에세이 문회를 창간하였죠. 이를 발행하는데 그동안 전력 질주를 해서 에세이 문회에는 아주 유수한 문회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에세이 문회를 창간하던 2007년 해드림 출판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에세이 문회와 해드림 출판사는 15살 나이가 같을 것이고요. 사실 송명화 수필가님하고 저는 또 동갑이어서 우린 좀 특별한 인연이기도 합니다. 2017년이었죠. 2017년 우리 해드림 출판사에서 출간했던 송명화 수필가님 수필집 순장소녀가 문학나눔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문학나눔은 옛날에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우수도서입니다. 송명화 수필가는 무엇보다 수필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고요. 수필집 순장소녀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신춘문예 출신답게 수필 쓰는 역량이 아주 탁월한 작가입니다. 모르긴 해도 수필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수필계를 대표하는 날이 머지않아서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수필 전문지 에세이 문회가 지금처럼 성장한 데는 물론 권대근 교수님의 노력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요.
송명화 수필가님의 묵묵한 관리와 노력이 뒷받침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문예지 편집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의 문예지에서 실무자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죠. 문예지를 관리하다 보면요, 발행인하고 갈등도 만만치 않아서 상처받을 때도 많고요. 많은 회원을 챙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회원들 간의 불협화음도 해소를 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15년 동안이나 문예지를 이끌어오는 것을 보면 권대근 교수님이나 송명화 수필가님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저는요, 출판사를 운영해서 그런지 신간마다 신간이다 구간이다 하는 그런 구분을 아주 싫어합니다. 책을 홍보할 때도 저는 신간 구간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신간 구간을 구분해서 그 신간이다 뭐 구간이다 그런 구분 자체에서요, 책을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고요. 특히 문학도서라면 작품성이 중요한 것이지 출간된 지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독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작품 속에서 전개되는 시점이 옛날이든 어떻든 독자가 작품을 작품으로만 볼 줄 안다면요, 신간이나 구간이나 절대 그것을 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자들도 자신의 책에 신간 구간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송명화 수필가님의 수필집 순장소녀도 출간된 지 5년째인데요. 이 수필집을 읽어보면 송명화 수필가의 역량과 수필의 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송명화 수필가와 그 수필에 대해 소개를 한번 하고 싶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책 홍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오프라인 홍보하고 온라인 홍보 영역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먼저 오프라인 홍보 이야기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홍보하면 대표적인 것이 신문사죠. 신문 광고를 하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의 책 광고를 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현재 잘 팔리는 책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제 경험상요, 광고 효과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 해드림 출판사도 저자와 협의를 해서 중앙일간지 광고를 자주 해봤습니다. 주요 일간지 발행 부수를 보면요,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의 순이고요. 그 밖의 이제 서울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등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들 신문 광고는 일면의 3분의 1 크기를 보통 이제 5단 광고라고 하죠. 이 5단 광고 기준으로 비용과 게재 횟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5단 광고의 경우 부수 순위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눈다면 A급 신문은 1회에 한 번 딱 실어주는데 300에서 500만원 선, 또 B급 신문은 역시 1회 정도 실는데 한 200만원 선이고요.
C급 신문은 이 A급, B급, C급은 그 신문사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문 그 발행 부수를 뜻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C급 신문은 보통 100만원 선입니다. 그런데요, 이 C급 신문 가운데는 3회 정도 실어주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110만원 되겠죠. 그런 110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신문사에서는 비용 대신 책을 일정 부수 제공받는 데도 있고요. 신문 광고를 하면요, 두서너 독자가 이런저런 그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의 반응은 있었습니다만은, 독자나 구매 그 문의보다는 먼저 반응해 오는 곳이 있죠. 그것은 그 다름이 아닌 신문사 광고국 직원이나 제소자들입니다. 다른 신문사 광고국 직원들은 자기네 신문사에도 이제 광고 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고요. 감옥에 있는 분들은 책을 좀 보내달라는 것이죠. 신문사 광고국에는요, 각 사업별 분야, 각 사업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신문사에 책 광고를 하려면요, 먼저 광고를 내고 싶은 언론사를 선택을 하고, 해당 언론사, 출판 분야, 광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비용과 광고 사이즈, 또 게재 횟수, 또 게재 요일, 또 게재 지면 등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광고 담당자는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5단 광고라고 해도 신문사마다 사이즈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1단 구두로 광고 진행이 결정이 되면요, 해당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사이즈에 맞게 광고 이미지를 디자인해서 보내면 됩니다. 역사와 전통과 영향력이 있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한다면 출판사나 저자의 자기만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프라인 신문이 지금 사양길이라고 해도 여전히 종이신문에 대한 권위나 향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온라인 세상이라고 해도 영향력 또한 있습니다. 오프라인 영역은 일정 부분 존재할 것이고요. 오프라인의 영향력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다만 그런 매체가 신문사냐 아니면 다른 매체냐, 그것이 다를 뿐이죠. 아무튼 신문 광고나 또 대형 서점 매대 광고, 또 인터넷 서점 메인창에 광고를 해서 광고비를 회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안 팔리는 게 책이고요. 모든 광고 중에서 가장 효과가 없는 게 저는 책 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까지는요, 신문 사슬 크기의 신문 기사만 나와도 광화문 교보문고 같은 데서는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해서 기사 내용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이제 종이신문의 힘도 떨어질 대로 떨어졌죠. 종이신문이 아직도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인터넷 편에만 뜨는 것하고 지면이 한정된 종이신문에 나오는 것과는 그런 느낌의 감도가 다르죠. 그런데요, 신문사들을 가만 보면 독자들을 종이신문으로 끌어올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독자들을 종이신문으로 끌어들일, 독자들을 끌어올 아이디어나 기획은, 조금만 노력하면,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안 한 채, 부수 부풀리기나 하고, 어떻게 하면 포털 사이트에, 상위로 노출시킬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만 봅니다. 인터넷 신문이 발달하면서 신문사와 기자들에게는, 지극히 모욕적인 기레기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죠. 사실 종이신문에서는 기레기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책 광고에서는요, 신문 광고도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만, 상당히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일 투자한 광고비가 투자한 광고비에서 책을 판매해 가지고 3분의 2 정도만 뽑아낼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저자들에게 신문 광고를 권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은 신문 광고를 저자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아주 꺼려합니다. 다만 저희 이런 일반적인 판단은 어떤 분야의 책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어느 기업체 CEO가 쓴 에세이집을 만약에 경제신문에다가 광고를 한다면, 경제신문의 주요 독자층인 CEO들이나 기타 경제인들이 앞다퉈서 읽을 것 같지만, 사정은 전혀 다르죠. 학습이나 정보 또는 실용, 전문서적이라면요, 현재 해당 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책은, 그러니까 분명히 사보게 되어 있죠. 그런 학습, 정보, 실용, 전문 서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책이 꾸준하게 나갑니다. 그것은 그 책 내용이 필요한 독자들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바퀴 책들은요, 독자에게 다소 독서와 친한 정서가 있어야만이 이 광고가 그런 구매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일상에서 책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에 광고를 해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기에 경익기니까요. 신문 광고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면요, 책이 나온 후 독자들이 반응이 느껴질 때 광고를 고려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책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광고하는데 아무런 고민이 없겠죠. 다만 모든 전달이 인터넷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조차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불특정 다수와 소통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전파 가능성 또는 전달 가능성은 종이신문이 인터넷 매체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죠. 이처럼 초고속 전파 가능성을 지닌 인터넷 시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정 영역 존재한다는 것이죠.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연령층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적응이 빠른 젊은 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할수록 아날로그 세대는 줄어들기는 하겠지만요, 아날로그형 인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나
이런 것은 인간의 그 취향 문제이고요. 길치나 뭐 기계치인 사람들이 있듯이, 디지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공개가 확장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온라인 폐단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또 아날로그 세대하고 디지털 세대 중간에 낀 세대를 뜻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아나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털형 인간도 계속 나오겠죠. 아직도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책을 출간한 저자들도 인터넷 서점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인터넷 서점은 빠른 배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서점에까지 출판사에서 직접 신간을 입고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총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인터넷 서점은 어떤 지역에도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인터넷만 개통이 되어 있다면요. 그런데 책을 구매하는 분들에게요, 요즘에는 책 정보만 알면 스마트폰으로도 책을 구매하는 시대이니까,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면 편리하다고 설명을 해줘도, 서점에서 구매하기를 원하는 그런 독자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터넷 구매를 불편해하는 것이죠. 따라서 책 광고를 할 때는 이런 독자층도 고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드림 출판사에서 출간한 일본어 학습서가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중소기업 오너였는데요. 조선일보에 광고하기를 원해서 5단 광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광고가 실린 신문이 배포가 된 날, 여기저기서 이제 수시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해온 지역도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다양했죠. 우리나라 서점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일어를 공부하는 60대 이상 연령층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일어 학습서 문의를 해온 사람들 대부분이 60대 이상 연령층이었으니까요. 이들도 대부분 이제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문의를 이제 해오는 것이죠. 하여튼 일하는데 방해를 받을 정도로 전화가 걸려왔지만 판매 부수는 적었습니다. 수백만원 광고비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판매량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를 계기로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는 독자층이 상당하다는 것을 저는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서점에서는 결제 인증 절차가 다소 복잡하죠. 그것이 책 판매량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결국 구매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터넷 서점 판매량을 늘리려면 하루속히 이런 구매 방식을 간소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해드림 출판사 홈페이지 언론기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게시판을 보면요, 조중동을 비롯해서 중앙 일간지와 지방신문, 그리고 방송사까지 기사 내용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이것은 광고가 아닌 대부분 기자들이 써준 책 소개 기사죠. 이 기사들을 보면
우리나라 메이저 출판사들 기사들 못지 않습니다. 인터뷰를 비롯해서 방송 출연 등 그런 기사 형식도 다양하죠. 예전에 그 기사 효과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우리 홈페이지 기사들을 보면 책이 엄청나게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옛날 같으면 베스트셀러가 나와도 나왔겠죠. 그 정도 기사들이 떴으면요. 해드림 출판사 책의 신문 기사가 화려하다는 것은요, 저자들의 스펙이 그만큼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제 능력으로 그렇게 중앙일간지에 이렇게 기사를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8년 추석을 지나고요. 우리가 소설 답방을 출간했습니다. 책 제목이 소설 답방입니다. 저자는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 무드가 최고조에 이를 때였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이야기가 솔솔찮게 오간 때였죠. 저는 이 원고를 받자마자 적잖이 흥분할 정도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차지하고요. 소설의 스토리가 정말 멋있었습니다. 정보기관에서 일한 저자이니만큼 남북 간 묘사되는 정보 스토리도 적나라하였고요. 박진감 넘쳤죠. 또 한반도를 침략하려는 일본을 박살내버리는 통쾌함도 있고, 무엇보다 북한 고위층 딸과 남한 유학생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실제로 영화로 나오면 지금이라도 대박이 나겠다 싶죠. 그래서 저는 시골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한테도 안 내려가고 추석 연휴 내내 사무실에서 밤새워 원고 교정을 받습니다. 원고 교정을 보면서 행복한 상상을 계속했죠. 우리 해드림 출판사 사무실에 있는 빌딩은 출판인쇄 전용 건물인데, 이 소설 답방이 대박이 나면 트럭들이 우리 책을 싣고 가려고 빌딩 주변 골목을 다 이렇게 메울 거라는 상상을 한 것이죠. 더구나 이 소설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희 평화주의 신념과도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모두 보수적이고, 평화 대신 남북의 적대적 갈등을 유지하려는 세력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국정원 고위 출신이 남북 평화를 지향하는 소설을 썼다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자마자 저자를 비롯한 또 다른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들하고 도곡동에서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분들도 남북 간 평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무튼 저를 기대감으로 흥분시켰던 소설 답방이 출간되었고, 신문 기사가 마구 쏟아졌죠. 물론 저자의 언론사 인맥과 노력 덕분이었지만요. 심지어 모 경제신문에서는요, 소설 답방 소개를 기획 시리즈로 5번인가 6번인가를 계속 내보냈고요. 편집국장의 특별 인터뷰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홍보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전영관 시인이 당시에 진행하던 국민TV 라디오 팟캐스트에 저도 출연해서 전영관 시인하고 그런 소설 답방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 기대에 비해 참담했죠. 그러니까 저는 종이신문이든 인터넷 신문이든 책을 가지고 홍보 효과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뼈저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독자 마음을 북한산 그 인수봉의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좀처럼 움직일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 말이죠. 하지만요, 책이 그 죽은 듯이 묻혀 있어도 어떤 계기가 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난 책이라도 기회가 되면 소환을 해서 꾸준히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신문 광고나 신문 기사 책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과가 없더라도 홍보 그 자체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부지런히 움직여야 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단지 책 홍보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종이신문에 광고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저는 종이신문에 광고를 할 때마다 이 광고 이미지를 인터넷으로 불러와서 홍보를 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신문을 신뢰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 종이신문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에 종이신문 광고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종이신문에 나오는 광고보다 그 광고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뿌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 서울신문 5단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서울신문에서는 5단 광고의 경우 자주 하게 되면 최소 한 3번은 게재를 해 주었습니다. 광고국 담당 직원하고 친분을 쌓아두면 지면이 될 때 어떤 지면이 빌 때 서비스 차원에서 또 우리 책을 광고해 주기도 했죠. 신문사 또 창간 기념일 때 같은 그 특별한 이벤트나 기획 광고가 있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해드림 출판사를 참여시켜 주곤 했습니다. 신문 광고에는 기사 광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광고를 마치 기사처럼 작성한 것인데요. 이 기사 광고는 이미지 광고보다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광고국 직원들은요, 그 기사 광고보다 이미지 광고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기사 광고가 좋은 것은요, 포털에서 검색하면 노출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검색해서 그 정보를 얻는 지금의 검색 시대에는 기사 광고가 훨씬 유익합니다. 이미지 광고는 노출이 노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실리고 나면 끝이 나지만 기사 광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또는 수년 동안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그 위에도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지방신문과는 다르죠. 지방신문이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즉 도단위 신문이라면 지역신문은 구단위 또는 시단위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신문 숫자는 엄청납니다. 해드림 출판사가 있는 영등포구에만 해도 2억 개의 지역신문이 존재를 하죠. 저는 이 지역신문에도 책 광고를 했었는데요. 지역신문 대표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그런 광고를 하는 것이지만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면 무료로 이렇게 게재를 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지역신문은 서울 강남에서 30년 넘게
그 신문을 발행해온 그 강남신문이었습니다. 강남신문 유상용 대표는 그 제 1년 선배인데다가 유 선배하고 우리 집 그 두 집만 있는 시골 그 외딴 곳에서 이웃으로 그 살았던 그런 사이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신간이 나오면 보도자료를 강남신문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출판사 운영자나 저자들은 자기 거주 지역의 지역신문사 대표하고 그런 친분관계를 맺어두면요, 광고나 홍보 등의 효과를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책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받아주는 지역신문사들이 있죠. 저는 강남신문 외에도 영등포 투데이, 성동신문, 광진투데이 같은 지역신문사의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바쁘다 보니까 지역신문사에서 광고나 어떤 그 기사를 써줘도 제가 일일이 그것을 캡처를 하거나 신문을 저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지 못하니까, 저자들은 자기 책이 어디에 어떤 신문에 실려 있는지를 잘 모를 뿐이죠. 강남신문에는 그 책 홍보뿐만 아니라 시나 수필 혹은 소설 같은 그 문인들의 작품도 제가 꾸준히 보내서 자주 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지역신문 대표로 알아두면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신문 그 대표와도 그 친분을 쌓을 수 있고, 또 그곳 도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신문 외에도 그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만은, 인터넷 신문에 홍보하는 그 방법은 온라인 책 홍보 이야기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고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 시작할 때 그 송명화 수필가님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요.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도서로 선정된 수필집 순장소녀 좀 잘 기억해 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그 문학나눔 선정이라는 것은요, 출판사는 물론 작가로서도 대단한 영광이죠. 평생 이런 그 영광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수필집만큼 독서 식감이 뛰어난 책도 드물다고요. 송명화 수필가 참 그 실력 있고 아주 멋진 여류 수필가입니다. 얼굴도 아주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이야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